폐쇄적인 억압 정치에서 벗어나 자유만을 갈망하며 끝끝내 탈출에 성공한 탈북자들. 그런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북한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빠진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가장 충격에 빠지는 부분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인들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화려한 건물도 선진적 기술도 아닌 너무나 일상적인 장소들을 보고 깜짝 놀라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장소들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탈북민들이 충격을 받는 장소는 바로 은행입니다. 사실 북한에도 조선중앙은행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을 보고 왜 놀라지 하고 의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의 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사실 은행은 고객이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곳이라야 하죠.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예금을 해도 필요할 때 찾을 수 없고 몇 개월을 기다려도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돈을 저축하면 오히려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등 감시의 대상이 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일단 공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행이 주민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북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충격적이지만 대부분 아궁이에 보관하거나 너무 많으면 땅에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놓는다든지 벽 속에 넣는다든지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강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북한 인민들의 돈을 노리는 건 일반인들뿐만이 아니죠. 북한 당국에서도 가택 수색을 하면 벽까지 허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돈을 땅에다 묻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든가 혹은 자기만 알게 감춰놨는데 잡혀가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탈북민들이 한국 은행에 와보고 깜짝 놀라는 건 너무 당연했는데요. 심지어 예금한 돈을 언제든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탈북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그들에게 신세계나 다름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대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한국과 북한의 커다란 차이를 절감한다고 하죠. 다음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놀라는 곳은 바로 아파트인데요. 물론 북한에도 평양이나 함흥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보급된 고층 아파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역시 겉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속살을 들여다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북한의 미비한 전력 공급과 가스 공급 사정 때문에 북한의 아파트에서는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을 뗀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우리나라에서 농촌에도 보일러가 보급된 탓에 지금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집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공급되지 않는 북한에선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들도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바닥을 덮이고 밥을 짓는 모습이 일상적이라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력난이 심한 북한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가 툭하면 멈춰서는 바람에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를 꺼리는 주민들이 상당수라는데요. 실제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한 세터민에 따르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새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며 고층은 싸고 3, 4층의 인기가 높다고 전하기도 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주민들이 아파트를 배정받아도 입주를 꺼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아파트는 겉으로는 비록 조금 오래돼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전부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죠. 북한처럼 엘리베이터 운영이 안 돼서 고층에 걸어 올라가야 한다던가 아파트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심지어 요즘 한국 신축 아파트는 내부에도 IT 기술들이 접목되어 여러 편리한 시스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싱크대 개수대에 물이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기도 있죠. 심지어 화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어플 연동 시스템은 이제 한국 아파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는데요. 앱화면 하나로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도 부를 수 있고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도 있으며 미리 에어컨이나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아파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아파트를 본 탈북민들은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는 감탄을 내뱉고 있죠. 비슷한 이유로 탈북자들은 한국 시골을 가보고 정말 놀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도 있지만 의외로 6시 내 고향같이 농촌을 다룬 프로그램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가 아닌 농촌은 아무래도 도시와는 극심한 격차가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한국의 일개 농촌인데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TV와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허탈감을 느낀다는데요. 그들은 북한에서 도시에 살아도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데 한국 시골은 화려한 도시 못지않다며 이게 진짜 북한과의 차이라고 절감한다고 하죠. 다음으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인천대교입니다. 탈북자들은 인천을 통해 입국하고 국정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천대교를 바라보고 적잖이 놀란다는데요. 탈북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가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 가장 유명하고 북한 정권이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남포관문마저 인천대교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포관문을 20세기의 기적, 공업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반세기, 아니 몇 세기에 걸쳐 건설하여야 할 세계 굴지의 건축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막상 길이도 8km 미만으로 인천대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해 그야말로 흉물 수준으로 방치된 상태인데 끝도 없는 인천대교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천대교를 타고 가면서 끝도 없이 펼쳐지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살던 북한과 비교하면 극과 극의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그제서야 한국 땅을 밟은 것을 체감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하철도 많은 탈북민들이 놀라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엔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1970년대 개통된 이래로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요. 단순히 낡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오직 평양 한 곳에만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달랑 1호선이 전부이며 지하철역 개수 역시 손에 꼽을 만큼 적죠. 전동차 내부도 매우 낙후된 수준인데요. 문은 닫히는 것은 자동인데 여는 것은 수동이라 역에 정차할 때마다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출근 시간이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평양 행사가 있는 날에는 사람이 꽉 차서 문을 열고 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각의 역사는 유사시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깊게 팠기 때문에 너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에스컬레이터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에스컬레이터라도 고장나는 날이면 지옥의 등반을 감행해야 한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전력난이 일상인 북한에서는 운행하는 열차도 최대한 전력을 아끼기 위해 객실 내 조명을 일부만 켜놓고 운행하기도 한다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북한의 지하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비싸지 않은 요금의 최첨단 시설, 깔끔한 실내 환경까지 서울의 지하철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이에 평생 지하철을 타보지도 못했던 탈북민들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미래도시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면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와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인들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모든 게 김씨 일가의 독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씁쓸해지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